안녕하세요, 선메이저입니다. 2023년 라이딩 시즌이 한창인 요즘인데요. 오늘은 자전거 유저분들께서 그토록 오래 기다리셨던 신제품 가민 엣지 540 출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신제품 소개에 앞서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엣지 라인업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판매 중인 가민 엣지 속도계는 엣지 130 플러스, 그리고 투어형 라이더를 위한 엣지 익스플로어 2,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상급자용 엣지 540과 840, 그리고 가장 큰 화면을 가진 엣지 1040이 있습니다. 엣지 5 시리즈는 가장 첫 모델인 2009년 엣지 500을 시작으로 2013년 엣지 510, 2015년 엣지 520, 그리고 2018년에 엣지 520 플러스, 2019년 중순에 전작인 가민 엣지 530이 출시했습니다. 이번 출시는 약 4년 만에 출시입니다. 엣지 540은 구성품, 그리고 태양광 충전 여부에 따라서 총 3가지 구성으로 출시됐습니다. 태양광 충전을 제공하는 엣지 540 솔라, 그리고 태양광 충전을 제공하지 않는 엣지 540 단품과 번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번들이란 스피드 센서, 케이던스 센서, 그리고 가슴에 착용하는 심박계, 이렇게 3가지 센서가 구성품에 포함된 제품입니다. 540 솔라의 가격은 65만 9천 원으로 일반 번들과 가격이 동일하고 일반 모델 단품의 경우 51만 9천 원으로 출시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엣지 540 솔라를 기준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네, 먼저 540 단말기가 있고, 구성품에는 이 고무링을 사용하는 스탠다드 마운트가 있고요. 아웃 프론트 마운트, 그리고 이 마운트 보호를 위한 고무 캡과 엣지 테더, 그리고 C타입 충전 케이블, 그리고 제품 사용 설명서와 지도 설치 안내서가 있습니다. 먼저 엣지 540 솔라와 일반 제품의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이 디스플레이 사이드에 태양광 패널이 있고, 아래쪽에 충전 단자 보호 캡을 보시면 제품명이 각각 다르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느낌은 화면이 좀 넓어진 것 같고, 가민 로고가 새겨져 있는 이 측면 상단에 흠이 좀 깊어지면서 그립감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버튼은 기존과 동일하게 각자 다른 기능을 하는 7개의 버튼이 적용되고, 버튼이 기존보다 돌출되면서 케이스와 더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하단의 충전 단자는 기존 마이크로 5핀에서 C타입으로 변경되면서 보호캡 또한 넓어졌습니다. 뒷면에는 엣지 테더를 연결하는 홈이 있는데, 이 테더를 연결하실 때는 충전 단자 보호캡을 이렇게 열어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또 후면 케이스에 패턴이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기존에 매끄러웠던 후면에서 보다 좋은 그립감을 제공합니다. 와, 날개 부분 보이시나요? 이 마운트 날개에 이렇게 볼트가 생겼습니다. 볼트를 풀면 이렇게 날개 부분만 제거되는데요. 아마 날개 파손에 대한 대응으로 디자인된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봅니다. 이거 진짜 좋네요. 제품 크기는 가로 57.8, 세로 85.1, 두께는 19.6mm입니다. 특히 가로로 확실히 넓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크기는 2.6인치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일반 모델의 무게는 80.3g, 솔라 모델의 무게는 84.9g입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26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고, 태양광 충전 시에는 최대 3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전 모드라고도 하죠. 배터리 세이버 모드를 활성화하면 최대 42시간에서 60시간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배터리 시간도 되게 길어졌는데, 태양광 충전이 또 들어가면서 더 확장성 있게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수 등급은 IPX7 등급으로 우천시에도 걱정 없이 라이딩할 수 있습니다. 가민의 솔라 기술은 업계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2019년 아웃도어 시계인 피닉스 6X에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자전거 속도계에는 지난해 출시한 엣지 1040 솔라에 처음으로
솔라 패널이 적용됐죠. 이후 드디어 엔트리 모델인 이 540, 840에도 솔라가 적용된 겁니다. 사실 지난해부터 들려오던 소문에 의해서는 엣지 840에만 솔라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이 540에도 솔라 옵션이 추가되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특히 시계보다 이 속도계는 솔라 패널의 면적이 넓어서 더 많은 양의 태양광을 받아서 배터리 전력으로 사용합니다. 솔라 충전 상태는 주행 모드의 솔라 데이터 화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빛을 받게 되면 강도에 따라서 위에 있는 솔라 게이지가 채워지고 중간에 있는 그래프에서 최근 100초 동안에 받은 광량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 주행 중 태양광 강도의 평균값 그리고 태양광으로부터 추가된 배터리 시간을 표시합니다. 다음은 인터페이스입니다. 엣지 1040을 기준으로 완전히 변경된 인터페이스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아이콘 편집을 통해서 다양한 위젯을 새롭게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빨라진 모습입니다. 반응 속도가 진짜 빨라진 것 같아요. 활동 프로필은 기본적으로 도로, 그리고 산악자전거, 실내자전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기호에 따라서 활동 프로필을 삭제하거나 이름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멀티밴드 GNSS입니다. 기존 GPS 모드의 경우 단독 GPS 모드, 그리고 GPS 플러스 글로나스, GPS 플러스 갈릴레오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이 있었는데요. 이제 단독 GPS 모드, 그리고 수신이 원활한 위성을 자동으로 선택하는 멀티 GNSS, 그리고 최상의 정확도를 제공하는 다중 GNSS 플러스 다중 대역 옵션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다중 대역은 멀티밴드라고도 표현합니다. 기존의 L1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L5 주파수를 추가로 사용해서 오류를 낮추고 신뢰도를 높이는 기술입니다. 위성 시스템에 대한 설명은 다음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사이클링 능력입니다. 용어가 조금 낯설죠? 사이클링 능력은 사용자의 세 가지 운동 능력인 무산소 능력, 유산소 능력, 유산소 지구력을 분석해서 어떤 유형의 라이더인지 제공하고 또 이에 따른 상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라이더 유형의 종류에는 챌린저, 올라운더, 지구력 전문가, 그리고 로드 스프린터, 평지 전문가, 클라이머, 펀처, 스프린터가 있습니다. 이 사이클링 능력을 보기 위해서는 FTP, 그리고 파워커브, VO2max 정보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실시간 체력입니다. 실시간 체력은 사용자의 체력 정보를 계산해서 현재 나의 체력과 남은 체력, 즉 회복 가능한 체력의 수준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운동이 종료된 후에도 운동 기록에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실시간 체력 데이터 화면에서는 한 화면에 체력 정보와 파워, 그리고 심박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기호에 따라서 편집을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체력 화면에 표시되는 거리는 현재 강도를 유지했을 때 내 체력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지속 가능한 거리 또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아래 게이지의 회색 부분은 잠재적인 체력의 추정치로 회복 가능한 체력의 잔량을 의미하고요. 초록색 게이지는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나의 체력으로 강도가 높을수록 급격히 감소하고 또 강도가 낮을수록 채워져서 이 회색 게이지와 함께 천천히 감소할 겁니다. 다음은 파워 가이드입니다. 파워 가이드는 코스를 실행할 때 전체 구간의 목표 파워치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이 파워 가이드의 역할은 사용자가 특정 기록을 달성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노력의 정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파워 가이드는 가민 커넥트 앱에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자세히 트레이닝 및 플래닝, 파워 가이드, 파워 가이드 전략 만들기, 여기서 코스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코스인 북악 팔각정 힐클라임 라이딩이라는 코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자전거의 중량을 입력해 줍니다. 라이딩 포지션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아래쪽에 파워 가이드 와트 그래프가 나옵니다. 더 아래에 노력 수준을 이렇게 조절해 보면
파워 강도가 낮아지고 또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본인의 중량 그리고 자전거의 중량을 편집할 수 있고, 더 아래쪽에는 구간별로 목표 파워를 볼 수 있습니다. 다 확인했으면 저장, 우측에 아이콘을 눌러서 장치로 전송합니다. 지금 페어링된 엣지가 없어서 일단 시계로 전송할게요. 네, 이렇게 하면 끝. 다음은 전방 안내입니다. 전방 안내는 지난해 출시한 가민 워치 피닉스 7에 처음으로 적용된 기능이죠. 이 코스 내비게이션을 실행할 때 코스 중간중간에 있는 포인트 지점까지의 남은 거리를 미리 보는 기능입니다. 저희가 자전거 내비게이션을 상상해보면 중간에 있는 경유지까지의 거리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코스 포인트는 가민 커넥트 앱 또는 PC 버전에서 코스 편집을 통해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스 이벤트입니다. 레이스 이벤트 일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민 커넥트에서 일정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엣지의 이벤트 캘린더에서 경기일까지의 남은 일정을 확인하고 또 코스의 고도 정보와 당일의 날씨를 볼 수 있습니다. 레이스 이벤트는 꼭 대회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이번 주말에 있을 라이딩 일정을 등록할 수도 있고, 단순히 일정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일일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이 오늘의 운동 제한을 할 때도 이 이벤트를 완주할 수 있도록 이 강약을 조절해서 워크아웃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클라임 프로입니다. 이 클라임 프로는 가민 사이클링 컴퓨터를 대표하는 최고의 기능이죠. 어필과 내리막 구간을 그래프로 표시해서 경사도 그리고 남은 거리를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속도계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먼저 속도계의 정확한 명칭은 사이클링 컴퓨터입니다. 편의상 저희가 속도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속도계를 사용하는 가장 원초적인 이유는 기록입니다. 속도나 거리, 경과 시간, 이동 경로, 그리고 심박수, 케이던스, 파워와 같은 다양한 라이딩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또 보관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비게이션 기능이죠. GPX 코스 파일을 실행하거나 온디바이스 경로 검색을 통해서 원하는 경로로 주행하거나 또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로는 안전입니다. 물론 장치에서 사고를 감지하면 사전에 설정된 연락처로 알림을 전송하는 기능도 있지만 보다 큰 범위의 안전을 의미합니다. 주행할 거리와 남은 거리를 미리 알고 심박수와 체력 정보를 모니터링하면서 체력을 조절해서 봉크, 즉 오버트레이닝 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급커브와 같은 경로를 미리 안내해서 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운동을 한층 더 재미있고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마도 세 가지 센서가 있는 사람들은 일반 모델과 솔라 모델 중에 고민하게 될 텐데요. 사실 26시간까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다만 솔라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배터리가 부족한 긴급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가능성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렵지만 태양광을 획득하는 것 또한 라이딩을 한층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요약해보면 엣지 540 출시는 지난해 엣지 1040 출시와 같은 대폭 업그레이드로 볼 수 있습니다. 성능적으로 840, 1040과 비슷한 수준의 퍼포먼스를 제공하고요. 차이점이 있다라면 오직 버튼으로만 조작한다는 점, 그리고 사소한 차이긴 하지만 이 온디바이스 코스 생성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고급 퍼포먼스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터치까지 굳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가민 엣지 540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엣지 540을 비롯한 엣지 시리즈는 여기 가민 브랜드샵 홍대점, 석촌점, DDP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 뒤에 보이시는 바리아와 파워미터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구매는 위 링크에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피니셔 클럽을 검색해주세요. 지금까지 선메이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